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단 비율을 내 투자 성향은요, 내 돈을 넣어봐야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정기 적금, 적립식 ETF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적금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굳이 투자를 늦게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처음부터 ETF를 적립식으로라도 시작을 해라 라는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죠. 정답은 없겠지만 사람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적금과 ETF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비율을 8대 2의 비율로 적금을 많이, ETF를 좀 적게 10%나 20%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벌기, 모으기, 불리기, 지키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익혀야 될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모으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모은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돈 안 쓰면 차곡차곡 모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안 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건 요즘에 SNS라든지 내 주변 지인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뭔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이런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 들어가요. 그럼 돈을 쓰다 보면 결국은 돈이 모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여지는 거랑 실제 보여지지 않는 실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비정상의 정상인 사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정상으로 살아야 돈이 모인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적립식 ETF로 해도 돈은 모입니다. 적금으로 모으나 ETF로 모으나 모으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ETF로 모으다 보면요,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죠. ETF로 그냥 모아나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ETF를 하실 거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재테크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테크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곳으로 들어갈 에너지는 빠지게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 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재테크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자신의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요. 올라간 나의 가치는 소득을 올려주는 근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뭐다?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치는요, 여러분 연봉 같은 건 복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 때 가치를 잘 올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마찬가지냐면, 왜 어릴 때,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저만 해도 눈사람 만들 때 반칙 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눈사람 만들 때 연탄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주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 만들어서 이렇게 눈사람을 굴리는데,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연탄재에 탁 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연탄재가 훨씬 빠른 거죠. 연탄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어나는 속도가, 가치 상승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 때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연탄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때는 재테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연탄재 만드는 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ETF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도 함께 올릴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이 있고요. 한 가지 일에만 극강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빠지는 분이 계세요. 누가 더 잘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도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도배도 하고 싱크대도 고치고 전기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도배에 목숨 걸었어.
나는 세상 누구보다 도배만큼 최고로 잘할 거라고 하시면서 도배에 극강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배를 맡기셔야 한다면 여러 가지 하는 사람한테 도배를 맡기시겠습니까? 도배에 목숨 거신 분한테 도배를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저 같아도 도배만 하시는 분한테 저희 집 도배를 맡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하고요. 에너지를 쏟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데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ETF 투자나 이런 쪽의 에너지는 조금 덜 쓰게 될 수밖에 없다. ETF 에너지를 쓰는 만큼 내가 집중해야 될, 몰입해야 될 곳에서 이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도배만 하는 사람한테 도배를 맡기고 싶어 하죠. 왜? 잘할 테니까. 그게 더 믿음직스럽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엄청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우리한테 갖다 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집중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사회 초년생 때는요, 재테크를 아무리 잘해도 그닥 그렇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큰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왜?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시드머니를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재테크 투자를 하라는 거냐? 너는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사회 초년생 때는 모으는 것과 투자 경험을 같이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반 웃기네. 아까는 동시에 두 가지 하지 말래며 집중과 몰입 상태에 빠지려면 두 가지 다 하면 안 된다며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동시에 다 하라고?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시드머니를 모으고 나서 그때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백지 같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어때요? 무섭고 불안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하더라도요, 모은 돈 중에 그 일부만 맛보기처럼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는 호기롭게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자신의 투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이 매우 커요. 그리고 재테크로 돈을 버는 건 나만의 뭔가 그런 투자 철학과 신념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테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계속 낍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로부터 나를 지키고 굳건한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손해를 보는 건 이상한 게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적금을 부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ETF를 경험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투자라는 것을 큰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의 장점이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돈을 투자해 나가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증권사나 이런 금융사에 가보시면 투자 성향 파악하는 그런 설문지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지 몇 개만으로는 나의 진짜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 투자 성향은요, 내 돈을 넣어봐야 그때 알 수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가 봐야지만 느껴지는 뭔가 유동치는 그런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걸 느껴봐야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내 돈이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느끼는구나. 여러 가지 경험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그 성향에 맞는 방법대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처음에 투자할 때는요, 나의 성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는 나의 성향과 방법이 아닐 수 있는 타인의 방법을 채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사람들이 짬뽕 시킬 때 나도 그냥 짬뽕 시키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다들 짬뽕을 시키는구나, 그럼 나도 짬뽕 시켜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먹다 보니까 영 별로예요.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짬뽕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한데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볶음밥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도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다 먹어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금을 하시면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경험하시란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시행착오는 겪어야 된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큰 돈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투자뿐만 아니고요. 어떤 일이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무언가 능력을 키우는 일에는 항상 시행착오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능수능란함으로 갈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 처음 할 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막 깜빡이도 못 켜고 막 핸들도 잘 못 돌리고 끼어들기 막 이런 거 내비 따라가는 것도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요리를 처음 할 때는 배운 대로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이상해. 난 분명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맛이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한 손으로 여유있게 핸들을 돌리고 간도 보지 않고 막 찌개를 끓이는 그런 상태에 내가 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손실이라는 시행착오는 원치 않는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적은 돈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방법과 성향을 알아가고 나의 길을 찾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은 조금 벌 수도 조금 손해볼 수도 있겠으나 손해를 본 데선 치더라도 이 수업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투자라는 게 그렇게 피해야만 하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적은 돈으로 해야 우리가 좀 덤벼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원을 모으려고 하신다면 한 80만원 정도는 적금, 한 20만원 정도는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면서 투자를 경험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이 적금을 하는 목적은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또한 능력이고 키워야 합니다. 이거를 적금을 하시면서 키워나가시는 거고요. ETF의 목적은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 좀 늦게 시작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재테크 측면으로 보면은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차, 2년차, 3년차에 이런 시기에 재테크가 조금 뒤처지는 것은 나중에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예 안 하면서 재테크와 담 쌓고 살면 정말 갭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양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돈의 양을 떠나서라도 재테크에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 방식을 내가 안 놓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은 적금을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경험해 나가기를 저는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회 초년생 때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테크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나의 가치, 나의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온전할 때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재테크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순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냐면 이 사회생활에서의 나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건 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등하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되 가치를 나의 자신의 가치를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재테크다. 그러니 재테크를 조금 딥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늦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물론 재테크도 열심히 안 하면서 내 일도 열심히 안 한다. 이건 게으른 거죠. 이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